유소년 축구, 개인 레슨 꼭 해야 할까? 주변을 보면 다들 개인 레슨을 받던데 우리 아이도 꼭 해야 할까요? 유소년 축구를 시작한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팀 훈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팀 훈련만으로도 충분한 걸까? 더군다나 축구팀의 환경도 다양합니다. 연령별로 세분화된 팀에서 훈련하는 곳도 있지만 저학년이 함께 훈련하는 곳도 있다. 코치가 1대1로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는 팀이 있는 반면 단체 훈련 위주로 운영되는 팀도 있다. 팀 내 인원이 적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있고 반대로 인원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곳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 레슨은 꼭 받아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개인 레슨의 필요성과 그 장단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 레슨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아이들과의 실력 격차. 주변 아이들은 개인 레슨도 받고 추가 훈련도 한다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팀 훈련만으로 충분할 것 같았지만 개인 레슨을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팀 내에서 경쟁이 심한 경우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개인 레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현재 팀 훈련으로 충분한가? 우리 팀은 훈련 시간이 짧아서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 레슨으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개인적인 부분은 밖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코치, 감독도 있습니다. 친한 선 후배가 레슨을 하니 추천도 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팀은 하루 2시간씩 주 5회 훈련을 하지만 어떤 팀들은 그 이상의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감독님이 개별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는 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팀에서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한 걸까요? 3아이의 성향과 목표. 아이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레슨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개인 레슨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입니다. 축구를 단순히 취미로 즐기고 싶은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팀 스포츠를 하고 싶은 아이, 진지하게 선수의 길을 가고 싶은 아이, 모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수반에 들어가려는 아이들은 팀 훈련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개인 레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인 부담. 솔직히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개인 레슨까지 하려면 부담이 커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개인 레슨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회 50만 원이 기본이며 주 2, 3회 받게 되면 한 달에 40~1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팀 훈련비, 용품비, 간식비, 전지 훈련비, 대회 참가비, 피복비, 찬조금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레슨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 변화의 계기. 개인 레슨의 장단점 분석. 전환점. 개인 레슨의 장점. 맞춤형 훈련 가능. 팀 훈련에서는 놓치기 쉬운 개인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개인기, 드리블, 슈팅 등 특정 기술 향상. 집중적인 훈련으로 단기간에 특정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음. 멘탈 강화와 자신감 상승. 1대1 훈련을 통해 성공 경험을 쌓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팀 내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할 수 있음. 하지만 단점도 있다. 비용 부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잘못된 훈련이 독이 될 수도 있음. 검증되지 않은 코치에게 배우면 오히려 역효과. 너무 어린 나이에 개인 레슨을 하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음. 축구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릴 가능성. 그렇다면 개인 레슨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4. 해외에서는 팀 훈련 외에 어떤 개인 레슨을 받을까? 해외에서는 팀 훈련 외에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유럽과 남미, 미국, 일본 등 축구 선진국에서는 선수들이 개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훈련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서는 유럽 프로 선수들부터 유소년까지 받는 개인 레슨 종류를 소개할게요. 1. 기술 테크닉 레슨. 개인 스킬 향상. 팀 훈련에서는 포지션별 전술과 조직력을 다지지만 개인의 기술을 세밀하게 훈련하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코치를 찾아 부족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엘리트 개인 코치. 프라이버 스킬 코치와 1대1 훈련. 프리미어리그 EPL과 라리가 선수들은 대부분 개인 기술 코치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는 개인 드리블 코치를 통해 기술을 연마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특정 시즌마다 개인 슈팅 코치를 두고 세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포지션별 특화 레슨. 공격수 슈팅, 볼키핑, 골 결정력 향상, 미드필더 패스 정확도, 탈압박, 시야 넓히는 법, 수비수 1대1 수비, 태클 타이밍, 빌드업 훈련, 골키퍼 반사 신경, 펀칭, 킥 정확도, 기술 특화 훈련 사례. 앙투안 그리즈만 개인 드리블 트레이너에게 발 기술 훈련. 해리 케인 슈팅 코치와 함께 양발 슈팅과 헤딩 훈련. 비니시우스 주니어 스피드 드리블 전문 코치와 1대1 돌파 기술 훈련. 유럽에서는 기술 코치를 축구 개인 트레이너 테크니컬 코치라고 부르며 프로 선수들도 시즌 중이나 오프 시즌 때 개인 훈련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 피지컬 앤드 스피드 트레이닝 몸싸움 앤드 체력 강화. 축구에서 스피드와 피지컬은 필수 요소라서 해외에서는 개인적인 체력 트레이닝도 중요하게 여겨요. 개별 피트니스 코치 스트렝크스 앤드 컨디셔닝 코치.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어 선수들은 대부분 개인 피트니스 코치를 두고 근력과 체력 강화 훈련을 받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30대가 넘어서도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매일 피지컬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레반도프스키, 폴란드도 전담 피지컬 코치를 두고 운동 루틴을 관리해요. 스피드 앤드 순발력 훈련. 유럽과 남미에서는 스프린트 전문가와 훈련하며 짧은 거리 가속, 방향 전환 속도를 키우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킬리안 음바페도 육상 출신 코치에게 스피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MLS에서는 미식 축구 NFL 스타일의 피지컬 트레이닝을 도입해 체력을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신체 회복 앤드 부상 방지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수중 트레이닝 등을 병행하며 부상을 방지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호날두, 메시, 레반도프스키는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강화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린 선수들도 피지컬 트레이닝을 병행하며 일본 제1리그 유소년 팀에서도 체력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3전술 앤드 경기 분석 경기 이해력 높이기. 유럽과 남미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술 이해력과 경기 분석 훈련도 중요하게 여겨요. 비디오 분석 코치 퍼포먼스 애널리스트. EPL, 라리가, 세리에어 선수들은 개인 비디오 분석 코치를 두고 자신의 경기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은 경기 후 GPS 데이터와 경기 장면을 분석해 위치 선점과 움직임을 보완해요. AI 앤드 데이터 분석 활용. 유럽과 미국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 활동량, 슈팅 정확도 등을 분석합니다. 미국 MLS에서는 AI로 경기 영상을 분석해 선수별 맞춤 훈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축구 지능 앤드 판단력 훈련.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경기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 중 공 없이 움직이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유소년 선수들도 단순한 기술 훈련이 아니라 전술적 움직임을 훈련하며 공간 활용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전술 훈련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4. 멘탈 앤드 심리 훈련 승부욕 앤드 집중력 강화. 해외에서는 멘탈 트레이닝도 중요한 개인 훈련으로 여겨요.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와 1대1 상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멘탈 코치를 두고 경기 전 긴장 완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진행해요. 브라질, 스페인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 전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훈련을 받아요. 경기 집중력 앤드 승부욕 강화 훈련.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경기 전 호흡 조절 훈련과 루틴 설정을 합니다. 마이클 조던 방식처럼 멘탈 코칭을 통해 자기 확신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유소년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승부욕과 멘탈 관리를 철저히 훈련합니다. 결론, 해외에서는 팀 훈련 외에 무엇을 할까? 기술 훈련, 드리블, 슈팅, 패스 집중 훈련, 피지컬 강화 근력, 스피드, 몸싸움 강화, 전술 앤드 데이터 분석 경기 이해력과 움직임 개선, 멘탈 트레이닝 경기 집중력과 승부욕 강화. 해외에서는 선수들이 팀 훈련 외에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맞춤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개인 레슨이 기술 테크닉과 피지컬 체력 훈련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전술 이해 훈련 부족 경기 흐름을 읽고 올바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적음. 멘탈 트레이닝 부족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음. 부상 관리 부족 잘못된 훈련으로 오히려 부상 위험 증가. 즉, 한국에서는 개인 레슨을 받더라도 기술과 피지컬 위주라 실제 경기력 향상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처럼 전술 이해도와 멘탈 관리까지 포함된 균형 잡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나? 현재 팀 훈련만으로 충분한가? 비용적인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가?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한 경우, 실력이 특정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고 보완이 필요할 때, 아이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더 성장하고 싶어 할 때, 팀 훈련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분명할 때, 개인 레슨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팀 훈련만으로도 충분한 발전이 가능할 때, 아직 기본적인 축구 재미를 느끼는 단계일 때,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려는 경우, 결론적으로 개인 레슨은 필수가 아닙니다. 아이의 목표와 성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 레슨을 하더라도 코치의 수준과 방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축구의 본질은 즐기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 레슨을 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